늦게 놓은 한 수가 내 마음을 오래 울립니다. 오늘 나는 바둑판 위에서 미뤄둔 말을 꺼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알림 설정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수가 놓이는 순간으로 함께 갑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다. 기원문을 밀고 들어서면 늘 같은 풍경이 기다린다. 창가 첫 번째 판에 앉는 게 내 자리다. 벽시계 초침 소리와 돌 놓는 소리만 섞인다. 주인 할멈이 보리차를 따라주러 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찻잔을 받는다. 30년 전에도 이 시간이면 여기 있었다. 그때는 판이 모자라 복도까지 돌을 놓았다. 오늘은 한산하다. 대여섯 판이 놓였을까? 나는 혼자 포석 연습을 펼친다. 흙을 쥐고 화점에 하나 놓고 다시 백으로 응수한다. 손이 제 알아서 움직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발걸음이 가볍다. 학생 둘이 들어와 구석판에 앉는다. 나는 계속 돌을 놓는다. 1시간쯤 지났을까? 누군가 내 맞은편에 섰다. 고개를 들어보니 15은 됐을 소년이다. 교복 차림에 배낭을 한쪽 어깨에 걸쳤다. 소년이 허리를 굽힌다. 대국을 청해도 되겠냐고 묻는다. 목소리가 뚜렷하다. 나는 판을 가리킨다. 앉아. 소년이 자리에 앉는다. 배낭을 벗어 옆에 놓고 돌통을 당긴다. 주인 할멈이 소년 앞에도 차를 놓는다. 흑백을 정하자. 내가 먼저 짚는다. 흑돌 2알. 소년이 백돌 하나를 꺼낸다. 내가 백을 쥔다. 소년이 화점에 첫 돌을 놓는다. 손이 안정적이다. 나는 맞은편 화점에 응수한다. 서너 수가 오간다. 소년의 포석이 정갈하다.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신용이다.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어딘가 서두르는 느낌이다. 중국류를 펼치는군. 소년이 빙긋 웃는다. 고등부 랭킹전에서 배웠다고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옆판에서 누군가 돌을 3개 놓는다. 두 사람이 일어나 복기를 시작한다. 주인 할멈이 볼멘 소리를 낸다. 애들이 또 떠들어대네. 나는 집중한다. 소년의 수가 거침이 없다. 정석을 외운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 20수가 지나자 판세가 보인다. 소년이 우상귀를 굳혔다. 나는 좌귀의 털을 잡는다. 중앙이 비어있다. 30수가 넘어가며 싸움이 붙는다. 소년이 중앙에 뛰어든다. 나는 한 칸 물러나 호흡을 읽는다. 예전에 이런 수를 본 적이 있다. 누구였더라?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다 사라진다. 나는 다시 판에 집중한다. 소년의 백돌이 내 흑돌 2점을 에워싼다. 끊을 수 있지만 대가가 크다. 나는 한 점을 희생하고 밖으로 빠진다. 소년이 잠깐 멈춘다. 내 수를 읽는 모양이다. 5초쯤 지나 돌을 놓는다. 좌상귀 쪽으로 시선을 옮긴다. 흙이 약하다. 소년도 알았을 것이다. 백이 상변에 붙는다. 나는 밀어낸다. 소년이 젖힌다. 정석대로다. 하지만 다음 수에서 소년이 변화를 준다. 한 칸 뛰는 대신 어깨를 짚는다. 무리수처럼 보이지만 중앙과 이어지면 위험하다. 나는 돌을 쥐고 잠깐 생각한다.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식었다. 끊어야 한다. 흑돌을 가운데 놓는다. 소년이 즉시 응수한다. 공격이 시작된다. 판이 복잡해진다. 흑백이 뒤엉킨다. 수십수가 쏟아지는데 둘 다 물러서지 않는다. 주위가 조용해진다. 누군가 우리 판을 보고 있다. 신경 쓰지 않는다. 소년의 이마에 땀이 맺힌다. 나도 마찬가지다. 손끝이 약간 떨린다. 60이 넘으면 긴 대국이 힘들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소년의 수가 날카롭다. 한치의 빈틈도 주지 않는다. 백수를 넘긴다. 우상귀의 흑한 집이 위태롭다. 살릴 수 있을까? 소년이 공격을 멈추고 중앙을 두텁게 한다. 내 흙을 잡으려는 게 아니다. 집을 넓히려는 수다. 나는 귀로 파고든다. 삼삼이다. 소년이 눈을 가늘게 뜬다. 막아야 하는데 어디서 막을지 고민한다. 위에서 막으면 아래가 뚫린다. 아래에서 막으면 위가 허술해진다. 소년이 위에서 막는다. 나는 아래로 기어든다. 집을 줄이는 수다. 백이 다시 누른다. 나는 한 칸 뛴다. 소년이 막는다. 나는 젖힌다. 흑백이 좁은 공간에서 부딪힌다. 6수가 더 오간다. 소년이 끊는다. 나는 이어받는다. 소년이 호구를 노린다.
나는 한 점을 버리고 다른 점을 산다. 반상이 정리된다. 귀에 백이 두 집을 잃었다. 소년이 크게 숨을 쉰다. 판을 다시 본다. 중앙의 집을 세는 눈빛이다. 나는 하변을 정리한다. 소년도 우변을 마무리한다. 종반이다. 서로 반집을 다툰다. 한 점 한 점이 무겁다. 150수가 넘어간다. 더 이상 놓을 곳이 없다. 나는 돌통 뚜껑을 닫는다. 소년도 뚜껑을 닫는다. 수습을 시작한다. 흑백의 집을 센다. 옆에서 누군가 숨죽이며 지켜본다. 흑이 반집 앞선다. 소년이 웃는다. 잘 배웠습니다. 고개를 숙인다. 나는 손을 흔든다. 수고했어. 주인 할멈이 새 차를 가져온다. 김이 모락모락 난다. 나는 잔을 두 손으로 받는다.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배낭을 메고 허리를 굽힌다. 다음에 또 와도 되겠냐고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언제든지. 소년이 기원문을 나선다.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가볍다. 나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본다. 석양이 기운다. 손이 아직 떨린다. 반상을 다시 본다. 하얀 돌과 검은 돌이 섞여 있다. 귀에 삼삼 침투 수순을 떠올린다. 혹으로 정리한 그 수는 요즘 잘 쓰지 않는다. 느리고 투박하다. 하지만 확실하다. 30년 전 내가 즐겨 쓰던 수법이다. 스승님이 싫어하셨다. 느리다고 꾀를 부린다고 하셨다. 그래도 나는 그 수를 놨다. 가슴 어딘가가 뜨겁다. 오래 잊고 지낸 감각이다. 자존심이라고 불렀던 것. 찻잔을 내려놓는다. 돌을 돌통에 담기 시작한다. 하나씩 툭툭 소리를 낸다. 문득 소년의 마지막 수가 떠오른다. 중앙을 두껍게 만들던 그 손놀림. 어딘가 묘하게 익숙했다. 돌을 담다 손이 멈춘다. 누구였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나는 고개를 젓는다. 나이가 들면 이런 법이다. 모든 게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사흘 뒤 소년이 다시 왔다. 오후가 아니라 아침이었다. 기원문을 열기 전이었는데 밖에 서 있었다. 배낭을 맨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소년이 신발을 벗고 올라왔다.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을 보았다. 아침 햇살이 기울어 들어왔다. 제자를 둔 적이 없었다.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도 몰랐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년이 고개를 든 채 기다렸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아침 6시에 나와라. 소년이 다시 허리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을 3번 했다. 그날부터 소년은 새벽에 왔다. 6시 정각이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다. 나는 먼저 와서 판을 펼쳐놓았다. 보리차를 끓여놓았다. 소년이 들어오면 마주 앉았다. 포석부터 가르쳤다. 화점과 소목의 차이를 설명했다. 손으로 그려가며 이야기했다. 소년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들었다. 가끔 질문을 했다. 질문이 정확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기보 연구를 시작했다. 옛 기사들의 명곡을 펼쳤다. 소년과 함께 한 수 한 수 따라 놓았다. 이 수는 왜 이곳에 놓았을까? 소년이 먼저 답을 찾으려 애썼다. 판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이따금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기다렸다. 답을 주지 않았다. 소년이 스스로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 2달이 흘렀다. 소년의 수가 달라졌다. 전보다 느렸지만 깊어졌다. 예전에는 빠르게 흘러가던 물 같았다. 이제는 천천히 스며드는 물 같았다. 어느 날 소년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왜 바둑을 두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기려고. 소년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웃었다. 오래간만에 웃었다. 그럼 넌 왜 두냐? 소년이 판을 내려다보았다. 모르겠어요. 그냥 두면 마음이 편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석 달째 되던 쥐였다. 연습복을 두었다. 소년이 흙을 쥐었다. 포석이 안정적이었다. 중반에 싸움이 붙었다. 소년이 밀리지 않았다. 백수를 넘기자 판세가 기울었다. 소년의 흙이 앞섰다. 나는 끝까지 두었다. 역전할 방법을 찾았다. 없었다.
소년이 이겼다. 처음이었다. 소년이 나를 이긴 건 처음이었다. 소년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이 떨렸다. 기쁨보다 놀람이 컸다. 나는 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잘했다. 그 말밖에 하지 못했다. 소년이 고개를 숙였다. 가슴 한편이 뿌듯했다. 다른 한편이 허전했다. 무언가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스승이 늙으면 제자가 앞서간다.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당연함이 쓸쓸했다. 소년이 판을 복귀하자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처음부터 다시 놓았다. 67숫째. 소년이 중앙을 두껍게 만든 수였다. 여기서 판이 기울었다. 나는 그 수를 보며 멈칫했다. 소년이 물었다. 뭔가 잘못됐나요? 아니, 좋은 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혼자 복귀를 했다. 67수를 다시 놓았다.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이 수를 본 적이 있다.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누가 놓았는지도 몰랐다. 그저 익숙했다. 이틀 뒤 소년이 물었다. 할아버지의 33침투는 요즘 안 쓰죠. 나는 차를 마시다 잔을 내려놓았다. 그렇지. 느리지 않나요? 느리지. 그런데 왜 두세요? 나는 판을 보았다. 확실하니까. 소년이 고개를 갸웃했다. 빠른 수가 더 좋지 않나요? 빠르면 구멍이 생긴다. 소년이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에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혼자 판을 펼쳤다. 33침투 수순을 다시 놓았다. 호구로 정리하는 마지막 수까지. 스승님이 이 수를 싫어하셨다. 고루하다고 하셨다.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셨다. 아들도 이 수를 두지 않았다. 빠르고 날카로운 수를 좋아했다. 내 수를 답답해했다. 나는 혼자 이 수를 지켰다. 판을 정리했다. 돌을 돌통에 담았다. 소리가 툭툭 울렸다. 소년의 손놀림이 자꾸 떠올랐다. 중앙을 두껍게 만들던 그 수. 어딘가 본 듯한 그 호흡. 누구였을까? 기억을 더듬었다. 흐릿했다. 형체가 잡히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기억이 뒤섞인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겹친다. 경계가 희미해진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다. 무언가 놓친 것 같았다. 무언가 지나쳐버린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소년이 왔다. 여전히 6시 정각이었다. 판 앞에 앉았다. 오늘은 뭘 배울까요? 나는 기보 하나를 꺼냈다. 30년 전 기보였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다. 이걸 따라 놓아보자. 소년이 첫 수를 놓았다. 나는 응수했다. 10수가 지나갔다. 소년의 손이 판 위를 오갔다. 익숙한 궤적이었다. 내가 아는 궤적이었다. 하지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20수가 지났다. 소년이 물었다. 이 기보는 누구 거예요? 오래된 거다. 이름은요? 기억 안 난다. 소년이 더 묻지 않았다. 계속 돌을 놓았다. 나는 소년의 손을 지켜보았다. 돌을 쥐는 모양, 판에 놓는 순간의 망설임, 다음 수를 고민하는 눈빛. 모든 게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단정할 수 없었다. 세상에 바둑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손놀림이 비슷할 수도 있다. 우연일 수도 있다. 그날 저녁 혼자 남았다. 주인 할멈이 불을 끄고 갔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판 위에 돌 하나가 남아 있었다. 1,000원이었다. 한가운데 빈자리였다. 손을 뻗었다. 돌을 집어들었다. 다시 내려놓았다. 빈 한 칸이 남았다. 채워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랐다.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또렷한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두 손으로 차를 받던 모습. 익숙했다. 하지만 왜 익숙한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돌을 돌통에 넣었다. 판을 접었다. 기원문을 잠갔다. 골목을 걸어 나왔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기원 간판이 어둠 속에 희미했다. 무언가 놓쳤다. 무언가 지나쳤다. 하지만 무엇인지 몰랐다. 그렇게 석 달이 더 흘렀다. 5월 첫째 주였다. 대회 신청서가 기원에 붙었다. 전국 아마추어 바둑대회. 소년이 나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봐라. 소년이 망설였다. 같이 나가시는 건 어때요? 나는 손을 저었다. 늙었다. 소년이 웃었다. 저번 주에 저 이겼잖아요. 그래서 더 늙은 거다. 소년이 더 권하지 않았다.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름을 쓰고 생년월일을 적었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았다. 성씨가 보였다. 윤씨였다. 흔한 성이었다.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소년이 늦게까지 남았다. 기보를 펼쳐놓고 연구했다. 나는 차를 따라주며 지켜봤다. 6시가 넘어서야 소년이 일어났다. 이만 가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가거라. 소년이 배낭을 메고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36쯤 돼 보였다. 소년과 비슷한 눈매였다. 소년이 놀란 듯 말했다. 엄마, 여자가 손을 내밀었다. 소년이 손을 잡았다. 나는 창가에 서서 지켜보았다. 두 사람이 골목으로 걸어갔다.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할아버지한테 잘 배우고 있니? 소년이 대답했다. 응. 여자가 다시 말했다. 아빠 닮았다. 아빠도 바둑 좋아하셨어. 소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수 아빠. 여자가 소년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찻잔을 놓았다. 민수.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들의 이름이었다. 30년 전 집을 나간 아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아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조였다.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민수의 아내였을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 소년의 성씨가 다시 떠올랐다. 윤씨. 민수의 성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내의 성일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종이 뭉치가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민수의 기보였다. 20살 때 남긴 기보. 집을 나가기 전 마지막 기록. 종이를 펼쳤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잉크가 번져 있었다. 첫 수를 따라갔다. 화점이었다. 민수는 늘 화점을 좋아했다. 10수를 넘겼다. 포석이 빨랐다. 젊은 사람의 수였다. 30수를 지났다. 싸움이 붙었다. 날카로웠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했다. 구멍이 있었다. 민수는 그걸 몰랐다. 60수쯤 됐을 때 중앙을 두껍게 만드는 수가 나왔다. 손이 멈췄다. 이 수. 소년이 뒀던 수였다. 똑같았다. 궤적이 같았다. 호흡이 같았다. 기보를 더 넘겼다. 100수를 넘어갔다. 종반이 나왔다. 끝내기 수순. 호구를 정리하는 방식. 내가 가르쳐준 방식이었다. 민수는 이 수를 싫어했다. 느리다고 했다. 답답하다고 했다. 하지만 기보에 남아 있었다. 내 수법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기보를 내려놓았다.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렸다. 소년이 손자였다. 민수의 아들이었다. 내 핏줄이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동시에 차가웠다. 30년 전이 떠올랐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바둑은 낡았어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빠르게 두지 않으면 뒤처져요. 나는 돌을 놓았다. 내 수는 구멍이 많다. 민수가 화를 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만 말씀하시네요. 나도 소리를 높였다. 그럼 나가서 내 맘대로 돌아. 민수가 일어섰다. 판을 엎지는 않았다. 그냥 나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얼마 뒤 민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첩장은 오지 않았다. 나도 찾지 않았다. 자존심이었다. 아비의 자존심이었다. 어리석었다. 나는 기보를 다시 펼쳤다. 한 수 한 수 따라 놓았다. 민수의 손길이 느껴졌다. 젊고 서두르던 손. 인정받고 싶어 하던 손. 차마 아비를 닮지 못해 애쓰던 손. 나는 그걸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마지막 수를 놓았다. 판이 완성됐다. 민수는 졌다. 상대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민수가 내 수법으로 끝냈다는 것. 싫어하면서도 손에 남아 있었다는 것. 나는 돌을 정리했다. 천천히 담았다. 소리가 텅텅 울렸다.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수를 닮았다. 어린 민수를.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30년을 되돌릴 수 있나? 민수가 돌아오나? 안 온다. 소년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누군지. 하지만 소년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모른 척한다. 바둑으로만 말한다. 그게 우리 방식이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후회가 목을 조였다. 나는 기보를 서랍에 넣었다. 다시 닫았다. 먼지가 날렸다. 창밖이 깜깜했다.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졌다. 소녀는 지금 집에 있을 것이다. 어머니와 저녁을 먹을 것이다. 민수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하지 않을까? 우리처럼 침묵할까? 나는 불을 껐다. 기원문을 잠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골목을 걸었다. 발걸음이 무겁다. 말 한 수가 늦었다. 30년이 늦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나? 대회가 이틀 뒤였다. 소녀는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집 앞에 섰다.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었다. 안이 어둡다. 불을 켜지 않았다. 현관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빈 거실, 빈 부엌, 빈 방. 30년을 혼자 살았다. 문을 반쯤 닫았다. 밖을 다시 봤다. 골목이 고요했다. 내일도 소년이 올 것이다. 6시 정각에 나는 가르칠 것이다. 바둑을. 말없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 섰다. 밤이 길어질 것 같았다. 대회 전날 밤이었다. 11시가 넘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 문으로 갔다. 밖을 내다봤다. 누군가 서 있었다. 문을 열었다. 남자였다. 50이 넘어 보였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다. 민수였다. 30년 만이었다. 남자가 허리를 굽혔다.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나는 말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입이 맞당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내일 경기 끝나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가 다시 허리를 숙였다.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나는 문간에 서서 지켜봤다. 민수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문을 닫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가빴다. 거실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판을 꺼냈다. 돌을 놓기 시작했다. 오늘 소년과 둔 기보를 복귀했다. 한 수 한 수 따라갔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젊었을 때, 늙었을 때 모두 낯설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기억났다. 늦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도 늦었다. 30년을 늦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판을 접었다. 돌을 담았다. 불을 껐다.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잠들지 못했다. 6시에 일어났다. 씻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기원으로 갔다. 소년이 이미 와 있었다. 오늘 잘하고 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소년이 웃었다. 떠났다.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차를 마셨다. 식었다. 대회장은 시내 문화센터였다. 9시의 시작이었다. 8시 반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많았다. 판이 20개는 놓였다. 추첨을 했다. 나는 12번 판이었다. 상대는 40대 남자였다. 인사를 나눴다. 앉았다. 흑백을 정했다. 내가 백을 쥐었다. 첫 판은 쉽게 이겼다. 상대가 초반에 무리수를 뒀다. 둘째 판도 이겼다. 셋째 판도. 준결승에 올랐다. 소년도 올랐다. 우리는 서로 다른 판에 앉았다. 나는 준결승 상대와 두었다. 젊은 사람이었다. 수가 빨랐다. 백수를 넘겼다. 판세가 팽팽했다. 종반에 반집차로 이겼다. 소년도 이겼다. 결승은 오후 2시였다. 점심을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물만 마셨다. 2시가 됐다. 결승판에 앉았다.
상대는 소년이었다. 소년이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흑백을 정했다. 소년이 흙을 쥐었다. 첫 수를 놓았다. 화점이었다. 나는 맞은편 화점에 응수했다. 포석이 시작됐다. 소년의 수가 안정적이었다. 내가 가르친 수였다. 10수가 오갔다. 20수가 오갔다. 주위가 조용했다. 사람들이 우리 판을 지켜봤다. 30수를 넘어섰다. 소년이 중앙을 두껍게 만들었다. 내가 아는 수였다. 민수의 수였다. 나는 잠깐 멈췄다. 돌을 쥔 손이 떨렸다. 숨을 깊이 들이켰다. 내쉬었다. 돌을 놓았다. 40수가 지났다. 싸움이 붙었다. 소년이 공격했다. 나는 물러섰다. 50수가 지났다. 판세가 기울었다. 소년이 앞섰다. 60수가 지났다. 격차가 벌어졌다. 관중이 웅성거렸다. 나는 판을 다시 봤다. 집을 셌다. 10점은 뒤졌다. 역전할 수 있을까? 손이 멈췄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년의 얼굴이 겹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중했다. 70수를 넘겼다. 80수를 넘겼다. 소년이 실수를 했다. 작은 실수였다. 하지만 구멍이 생겼다. 나는 파고들었다. 귀에 삼삼이었다. 소년이 막았다. 나는 기어들었다. 소년이 눌렀다. 나는 젖혔다. 10수가 더 오갔다. 좁은 공간에서 부딪혔다. 소년이 호구를 노렸다. 나는 한 점을 버렸다. 다른 점을 살렸다. 백이 두 집을 빼앗았다. 소년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판세가 다시 팽팽해졌다. 100수를 넘겼다. 110수를 넘겼다. 종반이었다. 한 점이 무거웠다. 나는 하변을 정리했다. 소년은 우변을 정리했다. 120수가 됐다. 소년이 중앙에 한 수를 뒀다. 반집을 다투는 수였다. 나는 생각했다. 응수할 곳이 두 군데였다. 위에서 막으면 안전했다. 아래에서 막으면 위험했지만 반집을 벌었다. 손이 아래로 갔다. 돌을 놓았다. 소년이 위를 눌렀다. 나는 젖혔다. 소년이 끊었다. 나는 이었다. 옛 수법이었다. 느리지만 확실한 수법. 소년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다. 판이 정리됐다. 125수에 끝났다. 수습을 시작했다. 집을 셌다. 100이 반집 앞섰다. 소년이 판을 보다 고개를 들었다. 졌습니다. 나는 돌통 뚜껑을 닫았다. 잘했다. 소년이 웃었다. 눈가가 붉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환호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판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텅 비었다. 시상식이 시작됐다. 단상에 올랐다. 상장을 받았다. 트로피를 받았다.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내려왔다.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다. 손을 맞잡았다. 놓았다. 소년이 다가왔다. 축하드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이 복도 쪽을 가리켰다. 잠깐 나가 계세요. 나는 복도로 나갔다. 사람이 없었다. 고요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붉게 물들었다. 문이 열렸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봤다. 민수가 섰다. 소년이 그 옆에 섰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말이 없었다. 복도가 길게 이어졌다. 복도가 고요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소년이 뒤를 따랐다. 나는 그 자리에 섰다. 민수의 얼굴을 봤다. 주름이 깊었다. 흰머리가 많았다. 내가 기억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말씀드릴 게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말 안 해도 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떠돌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수를 봤다. 소년을 봤다. 소년이 우리를 번갈아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소년의 어깨를 감쌌다. 잘했다. 소년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우리 옆에 섰다. 나는 민수를 봤다. 늙었구나. 민수가 웃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도요. 그랬다. 우리 모두 늙었다. 세월이 흘렀다. 30년이 흘렀다. 채울 수 없는 빈칸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채울 수 있었다. 나는 민수의 어깨에도 손을 얹었다. 들어가자. 세 사람이 대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우리는 구석에 앉았다.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소년이 먼저 말했다. 할아버지, 바둑 더 가르쳐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마 민수가 소년을 봤다. 너 할아버지 바둑 배우고 싶었구나.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나를 봤다. 제가 못 가르쳐 드린 걸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네요. 나는 손을 저었다. 내가 가르쳤다. 이 아이 손에 내 바둑이 남아있더라.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는 아버지 바둑을 싫어했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몸이 기억했다. 민수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대회장에 불이 켜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우리도 일어났다. 밖으로 나왔다. 골목이 어두웠다. 민수가 물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갈 수 있다. 민수가 망설였다. 언제 배워도 될까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내일 아침 기원으로 와.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소년도 인사했다. 두 사람이 골목 저편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나는 반대편으로 걸었다. 기원까지 10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텅 비어 있었다. 창가판으로 갔다. 앉았다. 트로피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상장도 나란히 놓았다. 판을 펼쳤다. 돌통을 열었다. 흑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천원에 놓았다. 한가운데 빈 자리였다. 돌이 판 위에 툭 소리를 냈다. 나는 그 돌을 내려다봤다. 말 한 수가 늦었다. 30년을 늦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백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천원 옆에 놓았다. 다음 한 수는 늦지 않겠다. 내일 민수가 온다. 소년도 온다. 우리는 함께 앉을 것이다. 판을 사이에 두고 말 대신 돌을 놓을 것이다. 그게 우리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말도 할 것이다. 조금씩. 채울 수 없는 세월도 있다. 하지만 채울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나는 돌을 내려다봤다. 흙과 백이 나란히 놓였다. 시작이었다. 늦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나는 차를 한 잔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한 모금 마셨다. 뜨겁다. 창밖을 봤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켜졌다. 조용했다.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내일의 첫 술을 떠올렸다. 화점일까? 소목일까? 천천히 생각하면 된다. 시간은 있다. 한 수는 늦었지만 다음 수는 늦지 않겠습니다. 빈 바둑판 중앙 한 점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들려주시면 힘이 됩니다. 채널에서 다른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들도 있으니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